자, 우리가 이렇게 진도를 나왔고요. 올라가면서 문제 풀었고, 건너뛴 부분 여러분들이 풀어주는데, 요거는 나중에 풀어도 돼. 어디냐? 올바른 문장 표현은 이렇게 아예 풀지 말라는 건 아닌데, 풀긴 푸는데 나중에. 담화도분 보고, 사전 활용은 요즘 잘 안 나오는 유형이야. 사전 활용도. 담화는 한번 풀어보고, 로마자 표기법 요건 안 나와. 자, 이제 우리 의문체계랑 의문변동 가봅시다. 의문체계 의문변동 하기 전에, 어, 의문 변동에 대해서 한번 가보죠. 기본적인 거. 자, 음절과 의문은 발음 가지고 따지는 거고 의미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음, 그 음절의 유형은 어, 모음만으로 구성된 이렇게 얘기할게. 음, 지문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음절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에 자리를 갖는데 이 중에 중성, 중성이 바로 어, 음절의 핵이죠. 음절의 핵이라는 건 여기엔 모음만 들어가는데 초성과 중성은 자음과 자음이 들어가죠. 모음은 음절의 핵입니다. 그래서 모음이 없으면 음절도 하나 사라져요. 자, 초성과 중성 특징이 뭐야? 초성엔 이응이 발음되지 않는다. 초성의 이응은 형식적인 거야. 종성의 특징은 뭐다? 어, 없나 여기? 아 여기 있다. 어, 어디 화면에 문제를 풀면서 가는 게 나으려나 모르겠네.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차분하게 갈게요. 내가 마음에 들게 필기 하지 않았네, 이 친구가. 자, 음절의 구조가 초성, 중성, 종성이 있을 때 표기상으로는 여기엔 모든 자음이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는 중성은 모든 모음이 들어갈 수 있어. 솔직히 모든이라는 말은 음,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잡아둡시다. 종성도 모든 자음이 들어가죠. 그런데 발음상으로는 발음상으로는 초성의 이응은 들어오지 못하고요. 중성엔 음절을 구성하는 모음은 음절의 핵이다. 그래서 자음은 자음 그 자체로 발음할 수 없다.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모음만 가지고서도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 여기가 제일 중요해. 받침의 특징. 바로 뭐예요? 실제로 발음될 때 받침에선 첫 번째, 한 개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다. 두 번째, 그 발음되는 자음도 대표음으로만 발음된다. 바닷가, 미남이랑 일곱 개 중에 하나로만 발음된다. 그래서 스펠링상에 미남이랑이 있으면 스펠링상에 미남이랑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발음돼. 그리고 바닷가도 있으면 받침에 있으면 그대로 발음되지만 그 외의 자음은 전부 다 바닷가 중에 하나로 발음된다. 대표음의 경우. 자, 스펠링상에서
다시 한번 스펠링상에서 이 2번 요 두 개가 요 1번, 2번이 바로 뭐냐? 종성 발음의 제약이 됩니다. 우리말의 독특한 특징이죠. 자, 이제 거칠게 나가보면 음은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눕니다. 음은 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음은 혹시나 몰라서 분절 음은과 음절 단위로 글씨로 쓸 수 있는 거 비분절 음은이 있습니다. 분절 음은에 바로 자음, 모음, 반모음 이런 것들이죠. 얘는 장단, 억양 이런 것들이에요. 그중에 우린 이걸 배웁니다. 분절 음운을 두 글자로 음소라고 부르고 비분절 음운을 운소라고 불러서 음과 운을 따가지고 음운이라고 불러요. 전체 40개 중에 발음 기관의 장애를 받아서 자음 19, 19금 19개. 모음은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모음은 21개. 그래서 총 20개인데 모음은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그리고 단모음 체계표. 혹시 기억나지? 요거는 이렇게 구강 구조가 있을 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확대시켜 놨다. 그래서 이와 의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의를 발음하는 상태에서 입을 벌리면 의어아 그리고 서로 손가락 욕하는 얘네를 보고 그리고 이렇게 그렸지. 순서를 차분하게 봐봐. 짝대기 그려서 이와 의를 쓰고 의어아 그다음에 서로 손가락 욕 어랑 아를 또 서로 써주고 짝대기를 하나씩 붙여주면 요게 10개의 단모음이 됩니다. 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뭐 전설모음, 후설모음, 손가락 욕하는 거 원순모음, 입술이 동그래지는 거, 그렇지 않은 건 평순모음. 이런 명칭을 붙였죠. 전설모음은 아직 몰라야 돼요. 기억나죠? 오늘은 문제풀이가 좀 어렵겠네, 문분동. 일단 보자. 종성 발음의 제약.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음, 종성, 요 문장 외우셔야 됩니다. 종성은 그 뒤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경우에만 그대로 발음한다. 여기서 의미가 없다라는 건 조사, 어미, 접사, 형식,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여는 법칙이라고 불러요. 여는 법칙은 음운 변동이 아닙니다. 자, 다시 꼭 기억해. 자, 받침이 있는 경우에 받침이 놓일 수 있는 환경 중에서 뒤에 또 다른 음절이 오고 이게 모음 음절이고 이응 모음 음절이고 그 모음 음절에 의미가 없을 것. 그렇게 되면 받침을 뒤로 넘깁니다. 그냥 그대로 넘기기 때문에 음은 변동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자, 부억 어때요? 뒤에 아무것도 안 왔죠? 연음 조건이 아니죠? 연음 조건이 아닌 경우는요. 그 두 가지 제약 조건에 다 걸려버립니다. 자, 연음이 경음만 그대로 발음합니다. 살려서. 그 외에는 다 한 개의 자음만 발음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대표음으로 발음해야 된다는
그 제약에 걸려요. 대표음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거 우리는 다 알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 개의 겹받침 중에 하나만 발음되는 건 자음군 단수나 탈락. 이게 해당되지. 확인해 볼게. 부엌이라고 할 때 부엌은요. 뒤에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연음의 조건이 아니죠. 연음의 조건은 뭐다? 받침 뒤에 뭐가 올 때?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때의 연음. 연음이에요, 그때가. 다른 건 됐나? 응. 연음.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받침 뒤에 아무것도 안 왔으니까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온 경우가 아니죠. 그러면 제약 조건의 발동. 그래서 한 개의 발음, 한 개의 자음, 이미 한 개니까 그 제약은 거리지 않고 대표음이 아니니까 대표음으로 바뀌는 기억,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바뀌는. 자, 그럼 봐봐. 부억 다음에 과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도 뭐예요? 연음의 조건이 아니죠. 의미 없는 모음절이 와야 되는데 이때도 얘 기억을 뭘로 바꿔야 돼요? 기억으로. 대표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부억 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미 없는 모음절이 뒤에 있죠. 자, 의미가 근데 있네요. 모음음절인데. 있기 때문에 얘가 또 어떻게 바뀝니까? 연음 이외의 상황이니까 연음이 아닌 경우니까 대표음으로 바꿉니다. 한 개의 자음만 발음하든가 한 개만 발음하든가 대표음으로 바뀌는 거. 대표음 바꾸고 바꾼 걸 넘깁니다. 부어가 아니 되지. 자, 이번엔 에다가 을 붙으면 의미 없는 모음음절 조사가 왔죠? 이때 얘를 그대로 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얘네들? 부어 클이 된다. 격파침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음운 변동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내가 볼 땐. 연음, 종성 발음의 제약. 종성 발음의 제약은 연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발음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도 어때? 똑같은 조건이죠. 뒤에 아무것도 안 왔어. 연음이 아닌 경우. 그래서 하나의 자만 발음돼야지. 둘 중에. 그래서 하나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지는지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뭐예요? 연음이 아닌 상황. 하나 떨어집니다. 여기도 뭐예요? 모음 음절이 없지만 의미가 있는 애가 왔지. 하나 떨어집니다. 여긴 뭐예요? 조사,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었지. 연음의 조건. 그래서 흘게. 음운 변동 아닙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지. 그래서 요경우를 잘 외워둬야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어, 일단 요거는 잠깐 볼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그냥 미남이랑은 미남이랑으로 그냥 발음이 돼요. 받침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바닷가도 바닷가도 그대로 발음이 돼요. 그럼 받침에 쌍비읍이란 받침은 오진 않지만 피읍은 받침에서 끝소리 비읍으로 납니다. 쌍기역이나 기역은 당연히 기역으로 대표음으로 나요. 나머지 음은들 지금 색칠하는 나머지 얘네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쌍디귿이 받침이 오는 경우 없습니다. 그죠? 쌍디귿도 받침이 오는 경우 없어요. 쌍디귿도 받침이 오는 경우는 없지만 나머지는 다 뭘로 발음된다? 대표음 디귿으로 발음된다. 다시. 음, 디귿으로 발음돼요. 음절이 끝으로 그치? 자, 요걸 봐봐. 잘 구분해봐. 끊는, 끊어, 최종 발음은 끊는, 끊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히읗이 떨어져요. 그런데 둘 다 탈락인 건 맞는데 카테고리가 디테일하게 보면요. 달라요. 떨어지는 이유가. 잠시만. 음,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면 조건을 보세요. 받침이 놓인 환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운 변동할 때 받침에 예민해야 됩니다. 받침이 놓이는 환경에. 위에는 어떤 환경이야? 연음이 아닌 환경이지. 오케이. 여기는 어때? 여기는 어때? 연음인 환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 받침이 겹받침이든 콧받침, 뭐 쌍받침, 받침이 어떤 식으로 있든 받침이 놓인 환경이 받침이 놓인 환경이 받침이 놓인 환경이 연음의 환경이냐 아니냐. 환경이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가는데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연음의 조건은 받침 뒤에 뭐가 올 때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올 때. 그런데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요 받침의 경우 이때 발동되는 거예요. 종성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종성의 제약 두 가지. 첫 번째, 한 개만 발음될 것. 이 현상이 바로 뭐예요? 자음군 단순화. 그래서 이 적용이 되면 자음군 단순화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한 개가 발음되더라도 두 번째, 대표음으로 발음될 것. 특히 바닷가 미남이랑 중에 요거는 음끝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 엄마야. 밑에 대표음에는 바닷가 미남이랑 있는데 중요한 거 이거죠? 미남이랑은요. 스펠링상 미남이랑이 있으면 미남이랑은 그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변동이 일어나죠. 미남이랑 그대로 나요. 바닷가가 받침에 있어도 바닷가 그대로 나요. 그 외의 자음은 다 바닷가로 변합니다. 바닷가 중에 하나로. 변동은 실제로 여기서 나겠죠. 요걸 봐줘야 돼. 귀찮더라도. 봐봐. 끊는 이잖아. 이때 끊는은 연음이 아닌 조건이죠. 종성의 제약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개의 자음만 발음돼야 되는 종성 제약에 의해서 얘는 자음군 단순화예요.
얘는 어때요? 연음의 조건이죠. 그대로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끈 허로 발음해야 돼요. 뒤로 넘겨서. 근데 이게 불편하니까 발음 불편하니까 히읗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끈 너가 되죠. 이 경우는 어디다? 여기에서 나는 거. 얘는 그냥 히읗 탈락. 이 끊어는 뭐랑 유사하다? 자식을 낳아. 얘도 뭐예요? 나 하로 발음할 걸 나로 발음합니다. 이게 겹받침이기 때문에 히읗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히읗 탈락은 여기서 알아둘 건 어간 받침에 꼭 기억해줘. 어간 받침에 히읗이 탈락하는 겁니다. 어간 받침에 히읗이 아닌 경우는 탈락하지 않아요. 여기 되게 중요한 지점이지.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봐도 되거든요. 음, 우리 어, 단모음과 이중모음 중에 이중모음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음운 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 좀 알아듣겠니? 기억나니? 했었던 거? 오, 수현이도 들어왔네. 좋아, 아주 훌륭해.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제 4시니까 4시 한 40분까지 진행해도 될까? 저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영어 들으러 가려면? 난 5시까지 꽉 채워도 되긴 하는데. 학원 가서 들을 거 아니야. 크크크는 뭐지? 배고파? 밥 안 먹고 뭐 했어? 몇 시까지 해줘? 식사하셨어요? 먹었지? 그러면 영어 듣기 전에 밥 먹어야 돼? 아이고. 일단, 일단 1차 목표는 4시, 4시 반까지. 내가 그 수업을 할 때는 우리 채팅창에 이 채팅을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요구 사항 있으면 톡으로 보내줘. 그럼 내 핸드폰으로 톡 확인하면서 수업을 할게. 그리고 만약 듣다가 뭐 이해가 안 되면 톡으로 또 날려줘. 지은 설명하는 거 속도 너무 빠르니? 좋아, 괜찮아, 좋았어. 자, 여기 너무 중요해. 여기 설명 나온 거. 자, 그다음 이제 음운 변동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골라서 지금 우리가 음운 변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종성 발음과 관련돼서 지금 너무나 중요한 내용. 종성은 우리 음절 구조상 독특한 발음의 제약이 있다. 왜 반복하냐면 외우라고. 이 받침의 연음이 제약은 연음이 아닌 경우에만 발동된다. 그래서 연음 법칙을 잘 외워야 돼. 받침 뒤에 받침 뒤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여기다 써줄까? 받침 뒤에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오는 경우 이게 바로 연음의 조건이죠. 네. 그럴 경우에만 그대로 변화 발음하고 그 외의 경우 의미 없는 모음 음절이 오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다 종성 발음의 제약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자, 이중모음에 대해서 잠깐 모음 변동의 양상대론인데 이중모음은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의 결합으로 설명이 돼. 그래서 이 반모음 이의 계열, 반모음 오 우의 계열이 있는데 이 계열 야, 여, 요, 유, 예, 예, 의, 와, 왜, 워, 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반모음 위에다 이런 게 결합된 거야. 알겠지? 자, 봅시다. 모음 변동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 음운 변동을 보면요. 신기하게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있어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교체는 선수 교체. 교체는 있는 거 빼고 넣는 거죠, 대신. 음운의 개수의 변화도 없고요. 음절의 개수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축약은 둘을 압축해서 하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음 축약도 있고 모음 축약도 있는데 두 개가 압축돼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 글자가. 자음의 개수도 하나가 줄고 모음 축약도 모음의 개수가 하나가 줄죠. 둘이 합쳐서 하나가 돼서. 근데 음절의 개수의 변화에서는 자음의 숫자가 아무리 변해도 음절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절에는 개수는 변화가 없어요. 모음 축약의 경우는 두 개의 모음이 하나의 모음으로 압축되니까 새로운 음운으로 음절의 개수가 하나가 주는 만큼 네, 음운의 개수가 하나 주는 만큼 음절의 개수도 하나 줍니다. 탈락,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이 있는데 각각 하나씩 탈락하는 거니까 있는 게 떨어지는 거죠. 퇴장시키는 겁니다. 음운의 개수, 자음 모음의 개수가 하나씩 주는데 음절의 개수는 어떠냐? 자음은 어떤 변화가 있어도 음절엔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음절 개수에. 모음이 떨어지면서 모음이 개수가 변한다. 자, 그런 네 가지 큰 유형이 있는데 음운 변동의 유형에 모음의 변동으로 한정해도 크게 네 가지 탈락, 축약, 교체, 첨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자, 모음 탈락에 대해서 보죠. 아주 대표적으로 쓰다. 쓰다에 어가 붙으면요. 써가 됩니다. 우리 이거 있잖아. 약분시키는 훈련을 하자. 모음 변동의 경우는. 약분이 뭐냐면 어, 철자 스펠링에서 더해진 이쪽 좌변과 그 결과로 발음되는 우변을 좌변과 우변을 서로 약분시키는 거예요. 보죠. 쌍시온 약분, 쌍시온 약분. 초성에 이응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와 어는 같은 거죠. 단모음인 어 약분 이렇게 쓸까? 쌍시온 약분, 어도 약분. 그럼 어때요? 이쪽엔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긴 남아있네요. 있는 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없죠. 탈락입니다. 이런 설명이 더 어려우려나? 자, 일단 봐봐. 모음 축약의 경우인데, 모음 축약은 I를 줄여서 애가 되고요. 누이다가 뉘다가 됩니다. 글자의 형태를 쪼개보세요. 쪼개보세요. 애는요, 지금은 우리 단모음이지만, 중세국에서는 아에다가 이를 붙이는 걸로 이해했어요. 애도,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자, 쪼갤게요. 아랑 이가 보입니다. 여기 아랑 이가 보여요. 그래서 뭐예요? 어, 누이다도 어때요? 위와 이가 있죠. 여기 우와 이가 있습니다. 약분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다는 이렇게 약분이 되면 되지.
항상 몸 풀어줘. 자, 요게 축약이에요.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 자, 반모음 교체, 반모음 첨가인데 이게 잘 봅시다. 여기 이렇게 이미 결과로서 필기돼가지고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거를 요렇게 설명을 해볼게. 여기 여백에다가 봐봐. 설명을 위해서 필기는 저기 있으니까 모음 변동의 유형은 아까도 얘기했던 첫 번째 모음이 탈락하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 얘가 으탈락, 그 다음에 우탈락, 그 다음에 동음탈락. 하나씩의 예만 들게요. 으탈락의 예는 아까 얘기했던 쓰다에 어가 결합됐는데 써가 되는 거고, 우탈락은 푸다에 어가 붙었는데 퍼가 되는 경우, 동음탈락은 가다에 아가 붙었는데 가가 되는 경우, 서다에 어가 붙었는데 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탈락은 그래서 약분을 시켜버리면 왼쪽에 더 있는 게 반영되지 않고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2번 모음 축약인데 모음 축약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3번 이제 반모음과 관련된 반모음 교체와 반모음 교체와 어디로 갔니? 반모음 첨가가 있습니다. 그죠? 자, 반모음 교체, 반모음 첨가는 이러한 사례를 보면 되는데 으리다에 어가 붙으면 그려가 됩니다. 항상 그 결과에서 이중모음은요, 풀어주세요. 뭘로 푸냐면, 반모음 이 더하기 어죠. 그럼 약분시킵니다. 그랑 그는 약분되죠. 리에서 리을 약분, 리을 약분, 어 약분, 어 약분. 남는 건 뭐예요? 그냥이랑 반모음이. 얘는 그리 더하기 어에 얘는 단모음. 응? 단모음. 얘는 반모음. 어? 단모음인 거 빼고 반모음을 집어넣네. 그래서 이게 교체인 겁니다. 같은 거예요. 자, 주다에 어가 붙습니다. 그러면 좌가 되죠. 좌는요, 반모음 우 더하기 어. 그래서 약분을 시키면 어랑 어는 약분이 되는데 우와 우는 서로 단모음과 반모음의 관계로서 그지? 요게 교체인 거죠. 첨가 보세요. 첨가는요. 피다에
어가 붙으면 표준 발음은 피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피여로 발음함도 허용하죠. 이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이 경우는 문제가 없어. 그냥 그대로 일어난 거야. 의문 변동 안 일어났어. 그런데 이걸 허용함으로써 피여, 이 후반부를 허용함으로써 이 둘의 의문 변동이 일어나요. 여는 반모음 이 더하기 어. 자, 약분합니다. 피, 피, 어, 어. 약분할 거 다 약분했어요? 여기는 근데 뭐예요? 다 없앴는데 여전히 하나가 남아있지? 어떤 거? 얘가 남아있네. 반모음이가. 그래서 첨가입니다. 구분해보세요. 피다에 어가 붙었을 때 펴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표준 발음이에요. 자, 풀어내세요. 항상 모음 변동은요. 풀어냅니다. 그리고 약분해요. 피읍과 피읍, 어와 어. 남는 거 뭐예요? 이와 반모음이. 뭐죠, 이거는? 반모음 교체가 되죠. 중학교 때는 요 반모음 교체를 모음 축약으로도 여겼는데 수능 국어 문법에서는 교체로 봅니다. 모음 축약은 이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아이, 아이를 줄여서 에. 음, 오늘 그다음 아까 오줌을 누다, 쏘다, 쏘이다, 쐬다. 바람을 쏘이다, 쐬다. 벌에 쏘이다, 벌에 쐬다. 이렇게 씁니다. 차이가 뭐니? 교체와 축약의 차이를 보세요. 교체는요, 반모음이 교체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중모음이. 이렇게 얘기해 볼까? 그 결합 보면 얘는 단모음, i의 이도 단모음, 그 결과인 축약된 결과도 단모음입니다. 단모음, 단모음, 쇠, 단모음이죠. 그래서 모음 축약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해서 제3의 새로운 단모음이 되는 경우가 되고요. 반모음 교체는요.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되는데 반모음과 단모음이 되면서 앞에 있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는 그 결과 얘는 뭐가 돼요? 이중모음이 되죠. 결과로. 이런 것들이 있다. 문제를 안 푸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지금까지 한 건 그거고 우리 교체와 관련된 부분을 문제를 풀고 마무리 한번 줘볼까요? 일부 마무리할 건데 얘네를 한번 봅시다. 표기 XXS는 음운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자 교체 음끝규 아까 음끝규 뭐였죠? 받침이 있을 때 얘가 연음의 조건이면 그대로 발음하는데 아니면 제약을 받아 받침의 제약은 1번 한 개만 발음하는 거 2번 대표음만 이 대표음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것이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바닷가 미남이랑 그 외의 것들은 바닷가로 바꿔서 발음한다.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걸 비음으로 바꾸는데 뭐의 영향?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화,
이 얘네들을 우리가 자음동화로 묶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유음하는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되는 거.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국외음화 드트이즈츠. 된소리 대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된소리 대기. 되게 잘 알아둬야 되죠. 경음화. 교체에 대해서 일단 자음동화로 크게 묶어가지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더 설명 안 할게요. 얘네 세 개를 묶어서 자음동화라고 할 때 A가 아닌 게 A가 되는 현상. 동화의 양상은 이 동화 양상은 좋은 방법이 동일해지는 것에 따라 명칭을 비음화, 유음화로 나누고요. 방향에 따라 순행 동화, 역행 동화, 상호 동화. 순행 동화는 자, 이 동화의 경우, 특히 자음 동화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두 개의 자음이 서로 다른 자음이 결과적으로 같아지는 건데 이 자음과 자음이 부딪히는 요 조건 안에서만 됩니다. 받침이 없으면 자음 동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비음하나 유음하는. 비음하나 유음하는요. 받침과 뒤에 초성에 다 자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음하 유음하는 비음하 유음하는 비음하 유음하는 받침의 경우 바닷가 미남이랑 있을 때 이때 비음하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현상이니까 여기 바닷가 미남이랑 받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중에 비음이 아닌 게 얘네들이죠.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역은 이응으로만 바뀝니다. 그리고 리을이 니은으로도 바뀌어요. 이렇게. 자, 유음화의 조건은요. 이거 아예 통째로 외우는 게 좋죠. 리을, 니은이나 니은, 리을이 있을 때 니은이 리을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요. 유음화 되게 쉽죠? 되게 쉬워. 자, 비음화는 좀 복잡합니다. 자, 바닷가라는 비음이 아닌 받침이 뒤에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응은 지워야 되겠죠? 비음엔 미나미가 있는데 초성에서 이응 발음되지 않으니까 요 경우 얘네들이 미나미로 바뀝니다. 좋은 위치는 그대로 좋은 방법만 바뀌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동일해집니다. 좋은 방법이 변하는 거예요. 좋은 위치에는 변화가 없다. 또 다른 비음화의 구성이 있는데 이 경우요. 바닷가가 리을과 만났을 때 리을은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니은으로 우선 바뀌고요. 니은의 영향으로 바닷가가 미나미로 바뀝니다. 니은으로 바뀌면 요 조건은 얘랑 비슷해 같아지는 거죠. 여기 사례들 어렵지 않지. 자, 이번엔 또 다른 건데. 자, 이번엔 앞말의 받침에 비음이 있고 뒤에 리을이 있을 때 자, 미음과 이응 받침대 미나미가 비음인데 그중에 니은은 조건에서 빼고요. 빼고 미음과 이응이 있을 때 뒤에 리을은 니은으로 발음된다. 그냥 달라진 결과물만 한번 봐도 돼요. 보시면 어때요? 예, 국물, 예, 씻는. 그럴 때 바뀐 결과만 보시면 비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도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고 여기에 니은이 첨가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디귿. 요 구조가 디귿과 니은의 구조는 요 조건이죠. 그래서 얘가 니은으로 바뀌는. 니은으로. 여기도 보세요. 바뀐 결과를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비음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도. 바뀐 거 결과. 이걸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음 변동은. 표준 발음에서. 자, 유음화의 조건인데 분명히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비음화가 일어나 버리죠. 35분에 끝낼게요. 생산량. 분명히 여기만 보면요. 여기만 보면 어떠니? 니은 리을이 있으니까 얘를 리을로 바꾸고 얘를 리을로 바꾸는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일어나 버리면 순환이라는 거. 자, 순환만 쓰이면 니은 받침으로 끝나죠. 근데 이때 유마 글자 하나 붙었다고 해서 이때는 순환론이라고 해버리면 똑같은 순환과 순환이라는 글자인데 하나는 단독으로 쓸 땐 순환으로 발음하고 붙이면 순활로 발음하면 순환과 순활의 의미가 일관되지 않잖아요. 발음이 일관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단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순환이라는 기존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순환의 발음을 유지하면서 뒤에 거의 발음을 오히려 논이라고 비음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공권이라는 기존 단어에 력이 붙었기 때문에 공권력이 되는 거고요. 권입니다. 권. 공권력. 생산에 량이 붙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되죠. 만약에 이런 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발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량이에요. 여기에다가 생이 붙으면요. 당연히 생살량이 되겠죠. 발음은. 근데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음절 이상의 한자가 아니라 삼음절인데 얘는 오타예요. 잘못 필기한 거예요. 삼음절 이상의 한자어가 나열된 상황에서의 유음어가 일어날 조건에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쓰던 단어가 있는 상태에서 달라붙었을 때가 유음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음어가 아니라 비음어가 일어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봐봐. 얘도 삼음절 이상이죠? 근데 얘는요. 광한이라는 기존 단어가 있고 루가 붙은 게 아닙니다. 아예 이게 통째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건물 이름 붙일 때. 그래서 얘 어떻게 발음합니까? 광할루가 돼요. 광할루. 이렇게 붙여서. 왜냐면요. 루를 떼어가지고 광한만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할루가 맞아요. 얘는. 요런 부분. 된소리 대기 구개음화. 구개음화 어디로 갔어? 된소리 대기 설명해야 되는데 된소리 대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모자랄 것 같다. 구개음화가 사라졌네? 자, 구개음화는 여기 이렇게 써보죠. 없나? 어디 필기한 데가 없나? 의문 변동이 많아 보여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네. 페이지. 아니야. 괜찮아. 여기에서 구개엄마를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왜 구개엄마가 표기가 안 돼 있지? 구개엄마는 자, 스펠링에서 받침에 디귿과 티읕이 있을 때 얘가 이 모음과 결합해서 이 모음과 만나면 지읒과 치읓으로 바뀌어야 되죠. 요 조건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 조건에서 또 추가되어야 될 건 뭐냐면 요 이 모음이 이만이 아니라 야, 여,
요, 유와 같은 모음에서도 가능하고요. 얘네들이 형식, 형태소, 의미가 없는 조사, 어미, 접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나뉘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뭐냐면 꼬치는 발음이 꼬치가 됩니다. 구겸은 뭐예요? 소리, 연음이 일어나야지. 자, 드트이 드트인데 드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에요. 연음이에요. 자, 보세요. 잔디는 그대로 잔디로 발음됩니다. 왜요? 드트이 드트인데 받침에 여기가 없어요. 경계가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경계 나눠져 있지 않고 한 단어 내에 있는 보시죠. 이런 경우죠. 같이 미다지 같이다. 이해되겠니? 이때는 가티가 됐다가 발음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가치가 됩니다. 왜요? 받침이 놓인 조건 보세요. 의미 없는 모음은 줄 알았습니다. 연음 넘어갑니다. 연음 넘어가야 돼요. 실제로는 미다디에서 끝나고 가티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히읗은 변태라서 여기 가티다가 되고 거센 소리 되기 나중에 배우겠지. 그래서 얘는 다티다가 되고 거센 소리 되기 축약. 그래서 다치다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 구개음화가 일어나고요. 얘네들은 다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구분해보자. 음, 어떤 거냐. 부짓 요거 어떻게 최종적으로 발음되냐면요. 두 가지 견해를 한번 해보죠. 자, 보세요. 부딪히다인데 이때 지읒이 놓인 환경은 연음 이외의 조건입니다. 그죠? 연음 이외니까 제약을 받죠. 자음은 하나니까 됐고요. 두 번째 제약 대표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디귿. 그리고 디귿과 히읗은 합쳐져서 티읕. 티가 그래서 치읓으로 바뀌는 순서 들어서 볼까? 부뒷 히다가 부디 티다가 됐다가 부디 치다가 됐다. 라고 보는 관점도 가능하겠지만 두 번째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원래 종성 발음의 제약이랑 이런 것들 따지면. 근데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히읗의 경우 히읗의 경우 히읗의 발음은 목 구멍에서 나는 소리인데 히읗의 경우는 변태에서 바다 가자랑 히읗이 만나면 히읗이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푸트 크츠가 바로 돼요. 기본적으로 한 단어 내에서 하나의 단어 내에서 바다 가자가 히읗과 결합되면 바로 합쳐져 버립니다. 푸트 크츠가 돼요. 어떻게 된다? 부딪히다는 이 둘이 끝낼게. 이 둘이 바로 붙어서 치가 돼요. 그래서 바로 그냥 부딪히다가 됩니다.
이해되겠죠? 요게 맞습니다. 자, 드트이즈츠. 꼭 기억해 주세요. 드트이즈츠. 경우에 따라서는 디귿과 히읗이 축약이 돼서 t가 된 다음에 치로 나타나는 구기어마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된소리 대기 좀 하고 나머지 의문변도 쭉 본 다음에 문제풀이하면서 되짚어보죠. 또 복습 꼭 해주고. 35분 너무 짧게 했나? 힘들게 이렇게 4명 다 안녕히 계세요. 개는 멍멍개 이런 얼마나 급했으면 아 이러고 바로 나갔어. 수연아 수고했다. 예준이도 수고했고. 야 어떻게 이렇게 바로 튀어나가. 배고픈가 보네. 수고했어.